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49% 하락한 2,563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98%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727포인트.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적었다. 오늘 거래량이 좀 전반적으로 적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4.4원 또 올랐습니다. 1,444.6에 오늘 3시 30분 기준으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좀 1,440원대. 미국도 현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막 강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 확실하게 잡아봐야겠죠.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일 팀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금요일 멤버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바로 잡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 헤드라인만 보면요. 비트코인 급등하고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과 별개로 암호화폐 시세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또 트럼프의 밈코인까지 따로 있었을 정도였는데 이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아니면 앞으로 암호화폐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 네. 자,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부에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하나도 올라간 건 없었습니다. 뭘까요? 네. 이게 헤드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호재죠, 것 같고, 네, 완전한 호재 같은데 예. 사실상 이거를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좀 이제 몰수했었던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면서 비축 자산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 기업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 그렇죠. 시작을 하면서 많은 모멘텀 형성이 되고 또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키웠는데 사실상 그러한 제스처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약간은 더딘 흐름이다. 오히려 좀 관세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가 변동폭이 커지고 오히려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움직여지고 있다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약간 좀 신기해서 샀다가 소식 보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예.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비트코인이 예상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이번에 이슈도 마찬가지로 전략 비축 명령에 대한 서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입이 없다라는 건 오히려 좀 재료 소멸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감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연방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팔지만 말라. 근데 추가 구매도 안 했다. 사실 우리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뭐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화로 1억 6천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대했던 재료가 비트코인 추가 구매였던 거죠. 근데 그쵸. 추가 구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근데 실망 매물은 크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비축 자산에 대한 금액이 적지가 않다 보니까 이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많이 밀릴 수가 있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팔지 않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심리를 좀 개선을 했다. 그래도 우려감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계속 횡보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있지 않다. 그래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하방이라든지 상방이 조금 더 제한적이고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서 좀 지루한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작년 연말에 그때도 특이점 얘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1년에 한 번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9월, 10월 달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때까지 우리가 그 시기를 기다려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김민성 매니저님, 네. 아까 우리가 헤드라인, 이거 지금 제 밑에 있는 헤드라인만 보면 이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헤드라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국내 관련된 기업들한테 이제 관련 주식들한테는 좀 호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글로벌 거래소가 계속해서 많이 수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ETF는 이제 미국에선 승인이 났는데 현물 선물 다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대한 ETF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거래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빗썸이랑 업비트가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거래 대금이 약간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최근 들어서 불장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부에 대한 이제 ETF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법인 3,500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의 뭉칫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거래소에 대한 거래 활성화,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주 국내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소에 투자를 하거나 네. 거래소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연관성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도입 추진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른 이 수수료 그리고 이제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바라보자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뭐 우리나라 ETF 도입한다고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쵸. 거. 그 부분도 같이 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 TKDB님께서 뭐 비트코인 반감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반감기 4년에 한 번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1년 중에서 비트코인 피크를 칠 때는 거의 9월, 10월 때쯤에 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희 매니저님. 네. 비트코인, 트럼프는 전략 비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사실 트럼프란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또 모릅니다. 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쪽 섹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벤트가 있긴 하죠.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11시죠. 오늘 저녁 11시 백악관이 크립토 서밋 개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 좀 많은 팩트를 갖고 있는 많은 이슈를 갖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이지 창업자하고 그다음에 브래드 갈리올링 리플 CEO 등 참석하면서 트럼프하고 많은 연대가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말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말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얘기를 예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정책을 이렇게 내세우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이 가상자산을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범죄 사건에서 이제 몰수한 걸 가지고 그렇죠. 그걸로만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게 반감기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누가 사줘야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돈나무 언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현금화 시켰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큰 손들을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는 고래라고 그러죠. 많은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상화폐로 들어가는 비트코인 외에도 리플이나 한 2개 정도가 또 기축자산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리플이나 다른 그 2개도 가지고 있던 많은 큰 손들이 고래들이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누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단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당분간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싶습니다. 1차 파동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끝이 난 것 같다. 왜냐면 또 비트코인이 시세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은근 힘을 모으는 시간이 있어 지금까지 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준현 매니저님 오히려 요새 거래소 해킹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 급락했을 때 이건 정말 루머입니다. 뭐 북한에서 사갔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시세가 무지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암호화폐 보안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딥시크 관련해서 AI 뭐 사이버 보안 뭐 보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갔을 때 코스닥 안에서 보안주 근데 살만한 게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몇 개 차트를 봤는데 뭐 나노브릭, 이니텍 같은 종목은 오히려 시세가 좀 살아 있고 센즈랩 같이 대표 종목도 완전 누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보안주도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보안주 지금 뭐 양자 암호 보안부터 시작을 해서 네. AI 보안 또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해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꿈틀꿈틀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보안 쪽은 그냥 테마 쪽으로 보지 일단 뭐 꾸준하게 성장할 업종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만약 단기 차익 시세를 좀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몰라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업황이다 이렇게 그쵸.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단기 차익 시세를 챙기기에는 뭐 보안주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 뭐 이니텍이라 아까 말씀하신 이니텍이라든가 뭐 네. 이런 종목들 일부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좀 올랐는데 뭐 저점 부분에 있는 보안주라면은 저는 뭐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네. 기술적 분석이 되시는 분들만 기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뭐 조선희 매니저님이나 김민석 매니저님 보안에 대해서 좀 어떤 긍정적으로 본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좀 보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 아까 이제 북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그러니까 썰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일정 지역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북한이 뭐 2조 원 이상 뭐 지갑을 해킹했다라는 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이제 그 일 이전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해킹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개인 그 보안 그죠? 개인에 있는 정보 보안까지 이렇게 차단시키고 그렇게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자산인 가상화폐를 누군가 해킹해서 갖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자산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에 들어가고 있던 이 시스템에서도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융 쪽에서는 이 보안 시스템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선희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는 과정이 자료화면으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관련주들 여전히 불투명성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리스크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또 한 번 수익이 난다면 좋긴 합니다. 종목은 어디로 봐야 할지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제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모멘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좀 나쁘지 않게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세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더라도 바닥을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다라고 하면은 업비트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배당 이익이라든지 지분 가치에 대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이번에 ETF에 대한 모멘텀 좀 준비를 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국내 가상자산 ETF가 도입이 되고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와 뭔가 배당 이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했고요. 박준현 매니저님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TS 인베스트먼트. 뭐 일반적으로 뭐 VC라고 하죠. 뭐 창투사입니다. 그쵸. 벤처 캐피탈. 이런 쪽에서 예전에 한번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일 때 물론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창투사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옛날 감성을 조금 감성을 좀 살려가지고 그래도 창투사 쪽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창투사 쪽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TS 인베스트먼트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 뭐 6,0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1,211원에 오늘 마감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일단 괜찮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시장의 인기주를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면 큰 낭패는 보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만큼 지금 한 6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이 지금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급이 붙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도 수급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위로 한번 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손절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는 분, 어떤 분들 차트를 잘 보시는 분. 차트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 자, 이런 차트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손절 라인은 뭐 한 1,120원 잠시만요. 한 1,1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목표가를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놓고 한번 매매가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라면은 좀 이런 차트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를 오늘 다루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들을 찾아봤더니 그래도 창투사 쪽에서 TS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낫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투사 나왔고요. 보니까 또 이쪽은 가상화폐 말고도 퓨리오사 관련주로도 묶이는 TS 인베스트먼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곳이 업비트인데 업비트의 운영사가 두나무죠. 그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단기적으로 작년 원래 11월 달에 STO 가상화폐 관련해갖고 이게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차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송충이처럼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평균 단가를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앞에 상단에 뭐 STO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조금 강하게 터질 때 요 자리 3,900원하고 이제 4,000원대를 뚫으면 한번 직전 고점이 작년 11월 12일에 4,6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투자증권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호재가 끝이 없네. 펄펄 달아오른 철강주. 첫 번째 특이점도 그렇고요. 두 번째 특이점도 트럼프가 묻어 있으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국도 같이 곁들여져 있다. 요새 최고로 잘 가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은 이상하게 눈에 띄게 평소에 잘 안 올라가던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시장의 흐름이 뭔가 바뀌고 있는 건가? 이거 뭔가 감진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바뀌고 있는 중인 건가? 다양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준일 매니저님. 또 하나 큰 이슈가 생긴 건 이번 주 내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LNG 하러 우리 알래스카에 한국, 일본 오세요. 와라. 뭐 와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한국가스공사부터 해서 뭐 가스관, 강관 종목들 다소 어떻게 표현하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왕고래 테마주들하고 상당히 지금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거의 같은 테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번 좀 탈출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까지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원체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뭐 조 단위 이상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 기업들 자체가 네. 둘이서 좀 정교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LNG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면서 지난 뉴스를 조금 찾아봤더니 이게 뭐 벌써 요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알래스카 LNG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한 4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다. 그 당시에도 뭐 최단성 그렇다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만큼의 우리나라가 투자할 돈도 많이 여력도 많이 없었고 여력도 많이 없었고 지금 정도면은 뭐 투자할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엔 이 LNG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LNG 가스인데 LNG 가스 이것 자체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가격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1조를 투자하고 1,000억을 벌 수 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2년 후에 떨어지면은 어떡하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 단위 그러면 또 공사 자체도 지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10년 이상 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동안 뭐 어떻게 될지 뭐 당장 내일 모레 주가도 맞추기 힘든데 10년 후에 주가를 맞춰라. 뭐 이런 부분들일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부분이 지금 뭐 정확하게 뭐 지금 당장 저희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뭐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 투자한 대비해서 얼마큼 거둘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뭐 경제 연구원들 자체도 결론을 내리기 그쵸, 힘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시장 관점. 주식 시장으로만 본다면 주식 시장으로만 본다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왕굴에 관련된 종목들 다수 많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겹칠 수밖에 없다 또. 맞아요. 흐름 자체, 네. 뭐 업종 자체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매수가 정도 온다면은 혹시라도 대왕고래 때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탈출하는 것이 좀 어떨까? 욕심 부리지 말고 매수가 정도만 와도. 네, 그 대신에 만약 비중이 많지 않다면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만 예. 팔아도 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박준영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수익 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온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에 대왕고래가 알래스카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기회로 잡아야 될지 박준현 매니저와 무료방송 함께 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희 매니저님. 네. 그래서 LNG 얘기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 철강입니다. 맞습니다. 관세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 시간에 철강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고 뭐 이제 알래스카에 들어가는 그 LNG 사업에 들어가는 뭐 송유관, 강관에 들어가는 거 철강이 필요하지 않냐? 철강은 이슈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철강 생산도 줄이겠대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철강주들 확실히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현재로서 포스코도 엄청 잘 가고 있고요. 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거기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쪽 프로젝트,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 외에 사할린 프로젝트까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할린하고 지금 그 알래스카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사할린 쪽이 더 경제 가치가 있다라고 배팅을 이미 해서 2021년도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1조엔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일본의 경제 산업성하고 일본 기업들이 프로젝트 그룹을 하나 소데코라고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돈으로 1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조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때 대비 우리나라가 한 2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상이나 환율 관계도 있고 해서.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 관련해 가지고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 넥스틸이나 휴스틸 그리고 세아제강처럼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외에도 다시 한번 철강 쪽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철강 쪽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 안에서 중심 종목, 김민석 매니저님,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은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포스코홀딩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여전히 좀 상방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적으로 조금 다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많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모멘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트럼프가 사실 이거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갑자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트럼프가 거의 그냥 총을 들고서 한국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총 들고 했습니다. 협박. 네, 총 들고 그냥 돈 내놔. 예. 니네 투자하고 싶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덧붙인 게 근데 니네 우리보다 관세가 4배나 비싸라는 거를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너네 투자 안 하면 우리 관세 더 때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 대한 입장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진짜로 나올 수가 있을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이제 LNG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위축이 네.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1기 때도 원래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뒤집히고 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031년도에 또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기가 그 전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떻게 또 될지는 우리가 변수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투명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노이즈도 그만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승부수를 띄우기보다는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시세가 만들어질 네.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단 바닥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닥임에도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것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와 이 철강,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답변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두 번째 특이점에서 철강주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 섹터가 좀 되어 가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고 종목은 어디를 유망하게 보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LNG에 대한 모멘텀, 이제 알래스카 LNG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관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좀 시세가 강하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휴스틸과 넥스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가볍게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은 지금 투자 과열이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가격이 조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오면은 철강에 대한 모멘텀, 배관에 대한 강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때는 다시 한번 이 두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고 알래스카 LNG에 대한 좀 정보를 팔로우업 하시면서 같이 좀 체크하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과 넥스틸 현재보다는 일단 관심 종목에 먼저 두고 이제 우리가 실제 거래 시간에 거래가 될 수 있을 때 이슈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세아 제강 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BR도 0.59배밖에 안 되고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율도 9,166%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차트가 아주 예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지금 정별로 돼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급등했다 약간 조정 주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회사가 있는 게 중요하죠. 세아제강 지주 들어봤고요.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는 KG 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KG. 네, 뭐 중소형 철강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당장 이 부분만 보면은 한 3거래일 정도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한 3년, 5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차트 보면은 차트 이쁜데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치가 또 시세를 봐야 되겠죠. 그럼 비싼 시세인가 저렴한 시세인가? 중요하죠. 차트를 한번 쭉 돌려봤더니 이 아이는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뭐 25,000원, 45,000원, 5만 원대까지도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구나.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6,000원대에 있어 10,000원도 되지 않아?
만 원도 되지 않은 자리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정도면 한번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런 저점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수급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거래가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네. 네,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KG 스틸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스틸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 알래스카 LNG 그리고 철강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미국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금 안전한 거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인사이트 얻는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나오게 됩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최근 들어 개별 장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 2시 반에도 무료 방송으로 다양한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 그리고 화요일에는 2시 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두 종목 추천드려서 상한가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그 종목이 심지어 하루 이틀 더 가서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매주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후에 장 끝나고 3시 30분부터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하고 왔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셔서 업로드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내용들 보시면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 내용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추천주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 또 이제 조선일 매니저가 준비한 무료 방송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역시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미국 증시 떨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 떨어지는 게 급락만 아니면 그냥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것만 아니고 계단식 하락이라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장중 무료 방송을 장 시작하고 장 마감까지 3일 동안 연속 진행을 합니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시는 것도 얻어 가시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식을 해야 되는 투자하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속으로 장중 무료 방송 박준현 매니저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을 다 한번 컨택을 해본다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꼭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넘어가시죠.